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지구를 가장 쉽게 가르치는 교사 진우준입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계약이 확실시되면서 저도 이제 온라인 영상을 처음으로 이렇게 제작해 보는데 어, 많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양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수업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은 지권의 변동, 판구조론 정리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주제 대단원을 살펴보면은 이제 지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구 시스템 하위 요소 중에 하나였던 수권, 지권, 기권, 생물권, 외권 중에 지권에 대해 볼 텐데 그 중에서도 조금 처음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주제는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입니다. 정립 과정이니까 어떤 과정이 나오겠죠? 이런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은 맨 처음에 대륙 이동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멘틀 대륙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해저 확장설이 나오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한 게 바로 판구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까지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대륙 이동설의 증거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멘틀 대류설의 원리와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은 이 영상을 시청 후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을 텐데 그 과제를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 판구조론의 정립 과정에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지구 내부 구조인데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도 배웠기 때문에 뭐 어려움 없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 내부 구조는 지각, 멘틀, 핵. 이 핵은 다시 외핵과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구 내부 구조는 층상 구조, 4층 구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각의 특징을 각각 살펴볼게요. 지각은 일단 그림상으로 봤을 때, 딱 그림만 봤을 때 매우 얇죠. 그리고 멘틀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지각은 규소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멘틀은 규소와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핵 같은 경우는 니켈과 철로 되어 있다. 니켈과 철로 되어 있다는 점. 그러면 구성 요소로 봤을 때 알 수 있는 특징은 바로 지구 내부 구조. 깊이 들어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는 특징,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지각입니다. 이 지각, 이 부분을 이제 크게 확대해 봅시다. 왜냐하면 매우 얇기 때문에 크게 확대해 보면은 이제 대륙 지각과 지각도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또 서로 다른 점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그림에서 보다시피 대륙 지각은 매우 두껍고 해양 지각은 얇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위 부피당 무게, 밀도라는 개념인데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은 크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밀도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멘틀 대류설 할 때 조금 활용해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밀도가 다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보통 화강암, 그리고 해양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은 현무암입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산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무암 같은 경우는 우리 제주도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돌하루방. 그래서 해양 지각은 이런 돌하루방과 같은 현무암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륙 이동설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대륙 이동설의 등장 배경 같은 경우는 일단 베게너가 제시를 했는데, 베게너가 이제 지도를 가만히 유심히 보다가 이제 뭐 어떤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왠지 이제 남아메리카 동쪽 해안선과, 그러니까 이쪽이죠. 남아메리카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선이 일치하더라. 이거를 보고 이제 각각의 대륙들을 하나하나 모아보니까 하나의 큰 초대륙이 되더라. 그래서 베게너는 이 하나의 큰 초대륙을 판게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판게아라는 이름을 붙여줬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과거에는 베게너의 말은 이거예요. 과거에는 하나의 큰 대륙으로 되어 있었는데 대륙 이동에서 하나하나 쪼개져서 현재의 상태로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대륙 이동했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대륙 이동설을 주장하려면 이제 그에 따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으로부터 대륙 이동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베게너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거는 아까 얘기했던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두 번째 증거가 이제 화석 분포의 연속성인데, 화석 분포의 연속성, 예를 들면 글로소프테라스라는 식물 화석과 메소사우루스라는 공룡 화석이요. 이거는 이제 다시 지도로 가서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에는 이 초대륙이었기 때문에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겠죠.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왔다, 동물이나 식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현재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화석이, 비슷한 화석이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된다. 그랬다면 이 멀리 떨어졌는데 이렇게 동물이 이동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같은 화석이 발견될 수가 있지? 이런 걸 보고, 만약에 대륙이 이동했다면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베개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빙하의 흔적이요. 따뜻한 지역에 빙하 흔적이 나왔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면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약간 따뜻한, 그리고 더운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이쪽에서 빙하의 흔적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게너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 아프리카가 추운 남극에서 이렇게 이동을 했다면, 이동을 했다면은 이 빙하의 흔적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빙하의 흔적도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에요. 이건 이제 멀리 떨어지는 산맥의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이것도 한번 지도를 살펴볼게요. 이제 판게아, 과거 초대륙이었을 때 이렇게 산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 이렇게 대륙이 이렇게 멀어져서 현재 상태에 왔는데, 이 북아메리카의 이쪽 산과 유럽의 이쪽 산이 뭔가 비슷하더라. 그러면 과거에 이게 붙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네 가지 증거를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베게너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제 그 증거는 알겠다. 대륙 이동했다는 증거는 알겠다. 그러면은 대륙 이동을 시키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베게너가 뭐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한 거예요.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학의 특징이 나옵니다. 과학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럴듯한 증거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은 과학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리도 있어야지만 과학이 성립될 수 있다라는 과학의 특징을 하나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게너는 이제 이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찾다가 생을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륙 이동설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멘틀 대류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멘틀 대류설 같은 경우는 대륙 이동설에서
대륙이 이동한 원동력을 베게너가 제시를 못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홈즈가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홈즈가 만약에 멘틀이 액체와 같은 성질이 있다면은 액체와 같은 성질이 있다면은 이 대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우리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기작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유체 그러니까 물의 액체의 열 전달 기작은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만약에 멘틀이 유체와 같다면 멘틀이 물과 같다면은 대류를 하지 않을까. 대류를 한다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멘틀이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는 이 물이 나오니까 물이 나 그러니까 액체 그러니까 마그마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서 뭔가 화산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겠죠. 화산을 만들어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그러면 이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륙 지각은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이 대륙 멘틀이 이쪽으로 오고 서로 이렇게 오니까 멘틀이 서로 이렇게 오니까 다행히 그 위에 있는 지각도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만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밀도의 개념을 살펴보면 대륙 지각은 밀도가 작고 해양 지각은 밀도가 크다 했죠. 조금 쉽게 얘기하면 둘 중에 뭐가 무겁냐? 해양 지각이 무겁다는 얘기예요.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이 무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가벼운 대륙 지각과 무거운 해양 지각이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해양 지각이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왜냐면은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봅시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제 마그마가 상승한 부분에서는 화산섬과 이 화산섬과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대륙 지각은 서로 멀어지겠죠.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해양 지각과 이렇게 충돌해서 해양 지각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여기 어떤 계곡이 생기는데 이 계곡을 해구라고 합니다. 해구라 하고 이게 이제 해양 지각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거를 보상하기 위한 역할로 이렇게 산맥이 생깁니다. 홈즈는 그래서 멘틀의 대류로부터 만들어질 상황을 되게 좀 디테일하게 상상을 해본 거예요. 해봤어요. 근데 우리 이때 당시에는 이제 멘트를 살펴볼 만한 관측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멘트를 살펴볼 만한 관측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홈즈가 이제 나의 상상을 증명할 과학 기술이 부족해 하면서 이 멘틀 대류설도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고 과학으로는 발전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멘틀 대류설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제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과제가 제시되어 있을 텐데, 오늘 배운 대륙 이동설과 멘틀 대류설을 바탕으로 과제를 한번 자기 스스로 과제를 해결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륙 이동설에 대해 배웠는데 베게너가 이제 대륙이 이동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 네 가지 증거를 제시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 그리고 두 번째가 화석 분포, 세 번째가 빙하의 흔적, 그리고 네 번째가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산맥의 형태가 유사하더라. 이 네 가지 증거를 댔는데 네 가지 증거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대륙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홈즈의 멘틀 대류설은 어때요? 만약에 멘틀이 유체와 같은 성질이 있다면 이 대류를 하면서 멘틀이 상승하고 멘틀이 하강하는 과정에서 그 위에 있는 지각이 움직이면서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에는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과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리고 멘틀이 하강하는 부분에서는 가벼운 대륙 지각과 무거운 해양 지각이 만나서 계곡, 그러니까 해구와 해양 바다에는 해구와 그리고 대륙 지각에는 산맥을 만들 것이다 라는 상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는 과학 기술의 부재로 그냥 홈즈의 상상으로만 끝났다는 점.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